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지난주 전주 상산고가 대망의 7승에 성공하면서 오늘은 도전자 4팀이 새로운 챔피언이 되기 위해 대결을 벌입니다. 자, 과연 새 챔피언은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챔피언을 꿈꾸는 서울 지역의 도전팀들 만나보시죠. 시식 대기 무한 열정 장학 퀴즈. 대기와 열정으로 장학 퀴즈에 도전하는 서울 지역 도전팀을 소개합니다. 어려운 문제도 친구와 함께라면 문제없다. 서울 대제구 강재원, 조재범. 나는 역사, 품격 있는 전통 장학 퀴즈. 우리가 우승한다. 대제. 다양한 재능과 상식으로 장학 퀴즈를 접수한다. 서울 서울고 손세호, 오세웅. 운명이라고 하죠? 도볼 수가 없죠. 영혼의 단짝 서울고 화이팅! (1학년의) 힘으로 장학 퀴즈 정상을 노린다. 서울 숙명여고 오유진, 이희운. 우승은 우리의 숙명! 숙명여고 만세! 우리의 목표는 장학 퀴즈 챔피언. 오직 우승만을 바라본다. 서울 세화고 김가람, 남희현.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세하고 파이팅! 과연 챔피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운드 1. 1라운드는 팀당 객관식 4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10점, 틀리면 10점 감점입니다. 문제를 놓치면 다른 팀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몸풀기 문제를 맞힌 팀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제 꾸러미를 고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키 약 120cm, 날개 폭은 약 3m에 이른다. 뱁새가 이 새를 서울고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황새 하겠습니다. 황새 정답입니다. 그렇죠. 서울고. 네. 몸풀기 문제를 맞춰놓고 너무 심하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먼저 좋아해놔야 예. 나중에 본 라운드에서도 더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혹시 둘이 문제를 맞히면 좋아하기로 작전을 짰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쩐지 느낌이 좀 연출된 듯한 느낌이 좀 심하게 났어요. 그 자연스러운 감이 조금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부탁할게요. 그래요, 예. 자, 장학 퀴즈 중에서 하나 고르겠습니다. 뭘로 할까요? 하겠습니다. 학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물, 한문, 문학,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인물 문제부터 드립니다. 백제의 부흥운동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 흥수, 복신, 도침, 흑치상지. 1번 흥수 하겠습니다. 1번 흥수. 정답입니다. 네. 흥수는 백제 의자왕 때 대신으로 성충 계백과 함께 충신으로 꼽힙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조의 뜻이 전혀 다른 사자성어는 무엇일까? 일석이조, 조변석계, 조족지혈, 조작지지. 2번 조변석계 하겠습니다. 2번 조변석계. 정답입니다. 조변석계의 조자는 뭡니까? 무슨 조예요? 조자 아침 조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변석계는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변한 걸 저녁에 고친다는 뜻 같기도 한데. 아침 저녁으로 뜯어 고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관성 없이 자주 고친다는 뜻이고요. 조작지지는 까치의 지혜라는 뜻인데 하찮은 지혜를 비유한 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기탄잘리라는 시집을 통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경건하면서도 감미로운 시를 담은 기탄잘리는
이것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엇일까? 어머니, 연인, 죽음, 신. 정답은 1번 어머니입니다. 1번 어머니. 아닙니다. 자, 다른 팀 기회 있습니다. 자, 세화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4번 신입니다. 4번 신.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탄잘리는 신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내기는 우리나라 농업에서 벼의 생산량을 늘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문헌 기록상 우리나라에서 모내기를 처음 시작한 때는 언제일까?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4번 조선 후기 하겠습니다. 4번 조선 후기. 아닙니다. 자, 다른 팀. 자, 이번에 배재고가 눌렀습니다. 자, 배재고 답은? 2번 고려 후기 하겠습니다. 2번 고려 후기. 정답입니다. 그렇죠. 고려사에 공민왕 때 백성들이 모내기를 처음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서울고. 네. 100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도 100점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주 말은 잘합니다. 그래요, 예. 당황하기 쉬운 상황인데도 아주 잘 빠져나갔어요. 예. 2라운드에 기회가 또 있으니까 좀 더 힘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손세호 군, 네. 장학 퀴즈에 출연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서울고 후배들에게 네. 네, 서울고의 훌륭한 점과 서울고의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책임지키자라는 교훈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예. 학교 역사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학교 역사관이 많이 낡았습니다. 저희가 꼭 장학 퀴즈에서 7승을 거두어서 3천만 원을 받아서 학교 역사관을 새로 단장하는 데 쓰겠습니다. 3천만 원 장학금 받으면 네. 그 전부 학교에 기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대단한데요. 한 푼도 안 쓸 거예요? 네. 진짜로요? 예, 그래요. 자, 세훈 군. 예, 세훈 군도 지금 장래희망이 사회부 기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제가 국문학과를 졸업해서 사회부 신문기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망을 했었는데 네.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평생 글을 쓰면서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다른 직업은 그렇게 글을 쓰면서 그렇게 가족들도 돌보고 할 수가 없는데 기자를 하면 예.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 제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외향적인데 네. 그러한 특성이 기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부 신문기자를 함으로써 제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네. 누구보다 신선하고 누구보다 때에 맞게 전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 글을 쓰면서 살고 싶다? 네. 오, 그래요. 자, 이제 숙명여고가 고르겠습니다. 장 퀴즈 남았는데 뭘로 할까요? 주로 하겠습니다. 즈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상식, 문학, 화학, 법이 있습니다. 상식 문제부터 드립니다. 군사부 일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임금, 아버지, 남편, 스승. 자, 이번에 세화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3번 남편입니다. 3번 남편.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사부 일체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가 같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의인법은 추상적인 성질이나 동물, 무생물에게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유법이다. 제목의 대상이 의인화되지 않은 작품은 무엇일까? 이성구 벼, 이형기 나무, 김소월 산유화, 조지훈 민들레꽃. 3번 하겠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그렇죠. 김소월의 산유화입니다. 김소월의 산유화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 속에서 존재의 고독감을 노래한 작품으로 이 산유화를 의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무즐리는 X선을 이용한 실험에서
원소의 화학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원자량이 아니고 원자핵의 전하량인 이것임을 증명했다. 원자의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알파 입자수. 3번 하겠습니다. 3번 전자수. 아닙니다. 자, 이번에 또 새 화구가 들어왔습니다. 답은? 답은 1번 양성자수입니다. 1번 양성자수. 정답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정년 70세, 중임 가능,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임기 6년. 자, 다른 팀 기회 있습니다. 자, 아무도 안 누르나요? 3초 드립니다. 자, 새 화구가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1번 하겠습니다. 1번 정년 70세. 아닙니다. 예, 아쉽네요. 답은 2번 중임 가능입니다. 예. 숙명여고도 100점에서 시작했는데 여전히 100점. 네. 2라운드 좀 힘내세요. 네. 예, 오늘의 유일한 홍일점이고, 그리고 유일한 1학년이에요. 예. 근데 두 친구가 그냥 딱 봐도 친해 보이는데, 안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요. 네. 몇 년 됐어요? 6살 때부터 지금 17살 때까지니까 11년 정도 됐어요. 야, 정말 말로만 듣던 10년지기. 예? 그 나이에. 예. 그럼 6살 때면 유치원 때 만났어요? 네. 아, 그럼 그 이후에도 저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같은 데 살았다 그런 얘기군요. 아니요, 이사는 갔었는데 다시 서울 와서 만났어요. 아, 다른 데 갔다가 또 왔어요? 처음에 평택에서 살았었는데 네. 각자 이사를 간 다음에 서울 와서 초등학교에서 다시 만났어요. 야, 대단한 인연입니다. 그죠? 네. 예, 그래요. 희훈 양. 예. 네. 학교의 교훈을 자랑하고 싶다면서요? 네. 예. 숙명여고의 교훈은 밝고 다습고 씩씩하게 나라를 사랑하자, 민족을 사랑하자, 자기와 가정과 학교를 사랑하자인데 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단위까지 생각해서 예. 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학교의 교훈이 자랑스러워서 하고 싶었습니다. 아, 학교 교훈이 마음에 들었다? 사실 저 학교 교훈 외우고 다니는 학생들 거의 없지 않나요? 아, 학교에 숙명 여중 여고 나와서 예. 3년 동안 똑같은 걸 계속 듣다 보니까 예.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아, 정말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이에요. 예? 밝고 다습고 씩씩하게? 네. 다습고가 뭐예요? 다습고가 알맞게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런 뜻이군요. 두 친구는 밝고 다습고 씩씩한 학생들입니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아, 근데 굉장히 참 밝은 학생들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예. 자, 이제 새 화구가 고르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장하고 퀴가 있네요. 뭘로 할까요? 저희는 장으로 하겠습니다. 장. 자, 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생명과학, 역사, 인물, 문학 문제가 있습니다. 자, 생명과학 문제부터 드립니다. 귀뚜라미는 바이올린을 켜듯 자신의 이것을 비벼 소리를 내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다리, 더듬이, 꼬리, 날개. 답은 4번 날개입니다. 4번 날개.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귀뚜라미는 암숫 중에서 어느 쪽이 소리를 낼까요? 암컷과 수컷 중에서. 수컷으로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수컷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수컷은 앞날개를 마찰시켜서 소리를 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불교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무엇일까? 법주사 팔상전, 봉정사 극락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답은 2번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봉정사 극락전. 정답입니다. 예, 1972년 봉정사 극락전을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고려 공민왕 12년인 1363년에 극락전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음악에서 작품 번호를 쓸 때는 라틴어 오푸스의 약자 오피를 사용하지만 이 작곡가의 작품 번호를 나타낼 때는
BWV라는 약자를 쓴다. 이 작곡가는 누구일까? 비발디, 하이든, 모차르트, 바흐. 자, 다른 팀 기회 있습니다. 자, 배재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1번 비발디입니다. 1번 비발디 아닙니다. 답은 4번 바흐입니다. 네. 작곡가의 곡이 출판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후대 사람들이 작곡가의 곡을 정리했기 때문에 정리한 사람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번호를 붙였습니다. BWV는 독일의 음악학자 볼프강 슈미더가 바흐의 작품 목록을 정리했다는 뜻의 약자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국의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은 단지 먹기 위해 하늘을 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완성과 초월을 향해 비상을 꿈꾼 갈매기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이 갈매기의 이름은 무엇일까? 플래처, 메이나드, 조나단, 찰스. 답은 3번 조나단입니다. 3번 조나단 정답입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입니다. 네, 그래요. 플래처, 메이나드, 찰스는 모두 갈매기들이고요. 주인공인 조나단 리빙스턴의 제자, 아픈 친구, 동료와 같은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김가람 군이 어린 시절에 좀 많이 아팠어요? 네, 어린 시절에 천식 때문에 입원했던 적도 있습니다. 천식 때문에? 예.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일단은 부모님 근무지 따라다니면서 돌아다닐 때 일단 운동 같은 걸 주기적으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먹으라고 하셨던 것들을 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치가 된 거예요?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네. 그래요. 축하합니다. 예. 뭔가를 이겨낸 학생입니다. 남희연 군. 네. 장래 희망이 도시공학 교수예요? 네, 어렸을 때 건설 관련 게임을 했는데 그게 네. 너무 재밌었고 또 하다 보니까 도시에 대해서 여러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분야에 좀 연구해봤더니 그 도시공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시공학에서 그 도시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어갖고 예. 그 교수라는 그 직업을 선택해서 도시공학 교수라는 직업을 제 꿈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적성을 발견했군요. 네, 되게 특이하죠. 그래요, 예. 북한의 도시 계획을 하고 싶다고요?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도시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갖고 일단 저한테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재능과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선택이 북한 도시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일단은 도시는 교통이 생명이자 중추라 생각하는데 네. 일단 자동차를 최대한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친환경적이고 그 빠른 도시를 설계할 거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대중교통 그 버스나 철도 애들이 모여갖고 그 터미널 같은 걸 형성시켜서 그 교통을 빠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 예. 종합환승센터 같은 걸 만들 겁니다. 빨리 통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제 배재고가 문제를 풀 텐데요. 남아있는 게 퀴밖에 없습니다. 자, 퀴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리, 미술, 생명과학, 인물이 있습니다. 지리 문제부터 드립니다. 조선의 8도 중 거점 고을의 명칭을 따서 이름 지은 행정구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답은 2번 경기도입니다. 2번 경기도 정답입니다. 그렇죠. 경기는 서울 주변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경상도는 어디와 어디의 앞글자를 따죠? 경주와 상주? 그렇습니다. 경주와 상주예요. 예. 전라도는요? 전주와 나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청도는요? 충주와 청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서체는 금성문이나 전강문으로 많이 활용하는 한자 서체로 선의 굵기가 일정하다. 진시황이 승상 이사에게 지시해 제정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 서체는 무엇일까? 전서체, 예서체, 해서체, 행서체.
자, 다른 팀 기회 있습니다. 자, 서울고 들어왔습니다. 답은? 1번 전서체 하겠습니다. 1번 전서체. 정답입니다. 그렇죠. 한자의 대표적인 5개 서체인 전, 예, 해, 행, 초서체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서체가 전서체죠.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국화과의 꽃은 여러 꽃이 모여 한 송이처럼 보이는 두상꽃 차례의 모습을 하고 있다. 국화과에 속하는 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금잔화, 분꽃, 구절초, 해바라기. 답은 4번 해바라기입니다. 4번 해바라기. 아닙니다. 자, 다른 팀 기회 있는데요. 3초 드립니다. 예, 어려웠군요. 정답은 2번 분꽃입니다. 네. 금잔화, 구절초, 해바라기는 모두 국화과고 분꽃은 분꽃과에 속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수은을 이용해 대기압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하고 수은 기압계를 만든 과학자이다. 이 사람의 실험을 통해 대기압의 크기는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압력과 같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 아리스토텔레스, 토리첼리, 마르코니, 갈릴레오. 답은 2번 토리첼리 하겠습니다. 2번 토리첼리. 정답입니다. 그렇죠. 토리첼리 실험을 통해서 대기압 1기압은 760mm Hg 또는 76cm Hg로 표기를 하고요. 이것은 대기압이 수은기둥 76cm와 같다는 뜻입니다. 자, 강재원 군. 예. 장래희망이 수학교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요? 저가 수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옆에 있는 조재범 군을 포함한 몇몇 친구들 가르쳐보지다 보니까 네. 이것이 제 길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고르게 됐습니다. 아, 사실 내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친구들을 가르쳐요? 예, 가끔 시간 남으면은 찔끔찔끔 합니다. 아, 시간 남으면? 네. 예. 재범 군. 네. 예, 옆에 있는 재원이가 네. 잘 가르쳐줘요? 네, 당연히 잘 가르쳐 줍니다. 네. 재원이는 되게 신기한 게 문제를 풀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네. 항상 입이 손보다 빨라서 네. 풀이를 다 쓰기 전에 입으로 먼저 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허. 제 노트를 보면 풀이가 중간에서 항상 끊겨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잘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네. 더 추론할 수 있고 어차피 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하면은 더 수학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친구가 좀 생각할 여지를 주는 거군요. 네. 정말 수학의 신이에요. 그런 배려가 있었군요. 그리고 조재범 군이 저 친구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요? 제가 고3을 앞두고 성적도 점점 살짝 떨어지는 추세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되게 우울증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네. 근데 그때마다 제 옆에서 슬플 땐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땐 같이 웃어주고 예. 그리고 곁에서 항상 든든하게 힘이 돼준 친구가 있어서 영상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친구가 누군데요? 광남고 다니는 임수민 학생인데요. 임수민 학생, 예. 네. 여자입니까? 네, 여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한마디 하죠. 네. 수민아, 나 재범이야. 되게 깜짝 놀랐지? 되게 힘들 때마다 같이 있어주고, 너같이 든든한 친구가 있어서 되게 좋았어. 우리 학교도 서로 다르고, 되게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쭉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고, 이제 좀 있으면 고3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을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 힘내자. 화이팅! 네, 그래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좋은 겁니다. 네, 네. 그래요. 자, 현재 세화고가 150점이고요. 배재고, 서울고 110점, 숙명여고가 100점입니다. 자,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와 한 팀이 돼서 최대 7승 3천만 원의 장학금에 도전해 보십시오. 2라운드는 버저형 주관식 20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20점, 틀리면 10점 감점이며 추가 점수 또는 상품이 걸린 한국사 문제도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립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쌀, 콩, 팥 등 곡식을 담아두는 세간 중 하나이다. 사도세자가 갇혔던 으로도 알려진 자, 서울고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정답은 뒤주입니다. 뒤주. 정답입니다. 그렇죠. 예. 나무로 괴짝같이 만드는데 네 기둥과 짧은 발이 있고 뚜껑의 절반 앞쪽이 문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작가는 일생 동안 오직 단편만 썼으며 280여 편의 단편 소설을 남겼다. 대표작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마지막 잎새를 쓴 이 작가는 누구일까? 자, 서울고 또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오헨리입니다. 오헨리. 정답입니다. 예. 야, 서울고 2라운드 들어와서 힘내고 있습니다. 150점으로 세화고와 함께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천 하구에서 조석 간만의 영향으로 수위가 자, 이번엔 배제고입니다. 답은? 3초 드립니다. 네. 자, 문제를 더 들을까요? 수위가 오르내리는 하천이다. 특히 만조시에 해수가 하천으로 역류하는 특징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 세화고입니다. 답은? 답은 감조하천입니다. 감조하천. 정답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로 흘러가는 하천 대부분이 감조하천입니다. 주변 농경지에 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구뚝과 방조제를 설치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나타낸다. 자, 배제고 답은? 비열입니다. 비열. 정답입니다. 그렇죠.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 변화가 급격히 일어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유목과 목장 방목의 중간 형태로 유럽 남부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돼지나 양, 소를 데리고 여름에는 산지로, 겨울에는 저지대인 평지로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이 목축 방식은 무엇일까? 자, 모르겠습니까? 두 글자고요. 자, 서울고입니다. 답은? 비육하겠습니다. 비육. 아닙니다. 배제고 답은? 이목하겠습니다. 이목. 정답입니다. 그렇죠. 예. 이목은 유럽 남부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여름에는 매우 건조해서 저지대에서는 질 좋은 목초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작곡가의 바가텔 A 단조는 가볍고 사랑스러운 작품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래의 제목보다 4월 27일 엘리제의 추억을 위한다는 부제로 유명한데. 배제고 답은? 3초 드립니다. 자, 서울고 답은? 정답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정답입니다. 예, 잘 맞췄습니다. 흔히 줄여서 엘리제를 위하여로 부르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직접 사용하기 힘든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용해 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순도 높은 음용수 및 생활. 자, 이번엔 세화고입니다. 답은? 답은 해수 담수화입니다. 해수 담수화. 정답입니다. 그렇죠.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설비를 해수 담수화 설비 또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고 합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제 상품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면서 다양한 책을 저술했다. 본래 제목이 박례 초본인 이 책은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해 토지제도, 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했는데 이 책은 무엇일까? 세화고입니다. 답은? 답은 경세유표입니다. 경세유표. 정답입니다. 예. 자, 현재 세화고가 20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배제고가 150, 서울고가 130, 숙명여고가 70점입니다. 희훈 양. 네. 예. 학교 주변에 추천할 만한 곳 있다면서요? 네, 그 숙명여고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양재천이 있는데 물론 규모가 크진 않지만 도심 속에 위치한 천으로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 또 가끔씩 두루미나 뭐 수달이나 등 평소에 자주 보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아, 그리고 네, 많이 봤어요? 그런 동물을? 네, 몇 번 봤어요. 그래요. 예. 자, 다음 문제입니다. 노래 에델바이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를 피해 고국으로부터 망명해 미국으로 온 오스트리아 폰트랩 가족의 실화를 다룬 영화의 삽입곡이다. 이 영화는 무엇일까? 자, 서울고입니다. 답은? 정답은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답입니다. 네. 150점으로 이제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시기 학자 겸 문신으로 세조가 나의 제갈량이라고 부를 정도로 총에 서울고 답은? 신숙주입니다. 신숙주. 아닙니다. 자, 세화고 답은? 답은 한명회입니다. 한명회. 도 아닙니다. 자, 서울고 또 답은? 양성지입니다. 양성지. 정답입니다. 야,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책을 하나 보는 게 있는데, 네. 세조가 그 주변 신하들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명회한테는 너가 없었으면 정변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고, 네. 신숙주에게는 그대는 나의 위징이다라고 했고, 네. 양성지에게는 그대는 나의 제갈량이요라고 예. 하면서 고마움을 표했던 걸로 책에서 읽었습니다. 아, 역사를 좋아하는군요. 예. 아니, 세조에 대해서 그렇게 잘 파악을 하고 있다니. 그래요. 아, 국방 강화를 위해 군정 10책, 비변 10책 등을 건의했으며 눌제지입과 같은 저서를 남긴 이 사람은 누굴까? 양성지입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작품은 위대한 인간의 가치는 돈, 명예, 권력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탐구를 거쳐 얻어진 말과 사상과 생활의 일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소설가 호손의 단편 소설인 이 작품은 세화고 답은? 주홍글씨입니다. 주홍글씨 아닙니다. 자, 서울고 답은? 정답은 큰바위 얼굴입니다. 큰바위 얼굴. 정답입니다. 잘 맞히면서 어느새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세화고는 점수를 깎이고 서울고는 올리면서 180. 두 팀이 똑같습니다. 자, 대결이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1964년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가 처음으로 존재를 주장한 입자이다. 자, 세화고 답은? 답은 힉스 입자입니다. 힉스 입자. 정답입니다. 200점으로 점수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현대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 정의된 입자로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 힉스 입자입니다. 이제 30점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1913년 안창호는 신민회 해체 이후 민족 부흥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단체를 건립했다. 기러기를 상징으로 내세운 이 단체는 무엇일까? 자, 배제고 답은? 흥민회입니다. 흥민회 아닙니다. 자, 모르겠어요. 3초 드립니다.
아하. 이거 안 배웠을 리가 없는데 정답은 흥사단입니다. 흥사단. 어렵나요? 예. 흥사단의 상징인 기러기는 단결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폭포는 아프리카 남부 잠비아와 자, 세화고 답은? 다음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빅토리아 폭포. 정답입니다. 영국의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누구의 이름을 따서 붙였을까요? 빅토리아 여왕을 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국의 여왕 이름을 따서 붙인 이 폭포의 이름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폭포가 있는 곳의 동쪽이 잠비아고 서쪽이 짐바브웨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김정호가 만든 한반도 지도로 조선 시기의 지도. 자, 세화고 또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 아닙니다. 자, 배제고 답은? 동북지도입니다. 동북지도. 아닙니다. 또 들을까요? 조선 시기의 지도 가운데 가장 크고 정밀한 전국도이다. 후에 제작된 대동여 지도의 기초가 된 이 지도의 이름은 무엇일까? 자, 이거 기억이 안 납니까? 3초 드립니다. 아하, 아쉽습니다. 대동여지도의 기초가 된 이 지도, 청구도입니다. 청구도. 예, 청구도. 아, 아쉽네요.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많이 사용한 이 기법은 프랑스어로 마찰하다, 문지르다라는 뜻을 가진다. 바위나 나무의 거친 면에. 자, 서울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프로타주입니다. 프로타주.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200점으로 점수를 올리면서 선두와는 10점 차입니다. 예. 바위나 나무의 거친 면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질러 이미지를 얻기도 하는 이 기법, 프로타주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유적지는 경주에 있는 것으로 통일신라 시대 귀족들이 구불구불한 모양을 따라 흐르는 물 위에. 자, 세화고입니다. 답은? 답은 포석정입니다. 포석정. 정답입니다. 예, 따라오니까 또 도망가네요. 927년 신라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연회를 벌이던 중에 후백제군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방사성 물질의 원자수가 방사성 붕괴에 의해 원래의 수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자, 서울고 답은? 정답은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의 초기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를 마친 현재 세화고가 230점으로 선두입니다. 새로운 챔피언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서울 지역 도전자들. 아는 문제는 반드시 맞히겠다는 전략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맞췄던 세화고 230점으로 단독 선두. 반면 거침없이 버저를 눌렀던 서울고 계속된 오답으로 점수를 잃으며 선두 세화고와 10점 차. 세화고와 서울고, 서울고와 세화고. 과연 승리의 여신은 어느 팀에게 미소를 지을 것인가?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는 종합형 5문제와 최종 1문제입니다. 종합형 5문제는 맞히면 30점, 틀리면 10점 감점이고 최종 1문제는 50점까지 걸 수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는 맞히면 30점을 가져가고 틀리면 10점이 깎이는 문제 5개와 최종 문제가 있습니다. 자,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세화고부터 문제를 고르겠습니다. 몇 번으로 갈까요? 4번 고르겠습니다. 4번. 자, 얼마 전 인도의 화성 탐사선이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이로써 인도는 아시아 최초로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국가가 됐는데 인도의 화성 탐사선의 이름은 무엇일까? 자, 모르겠습니까? 3초 드립니다. 네. 정답은 망갈리안입니다. 망갈리안. 예, 다들 뭐 처음 들어봤다는 표정이에요. 예. 지난 9월 24일에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자, 다시 고르겠습니다. 몇 번? 2번 고르겠습니다. 2번. 자, 먼저 노래를 듣겠습니다. 자, 지금 흐르는 곡은 나는 떠나야 하네라는 곡이다. 중세 유럽에서 도제 수업을 받기 위해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어린 소년들의 슬픔을 담고 있는데 이 곡이 만들어진 나라는 어디일까? 자, 서울고 누르는데 맞히면 역전입니다. 답은? 정답은 독일입니다. 독일. 정답입니다! 야, 서울고가 여기서 역전시키네요. 250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세호군은 예체능 쪽에 관심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술적인 미술. 남자예요. 뭐라고요? 예술적인 남자입니다. 예술적인 남자라고요? 네. 아, 세훈군이 보기에 뭐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 면에서 섬세하고, 예. 또 친구들을 대할 때도 애들 마음이 상하지 않게 예. 배려해준다는 점에서 진짜 예술적인 남자라고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음악, 미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게 도움을 주면서 지금 250으로 역전 선두가 됐습니다. 원래 이 노래 제목은 무스 이덴으로 우리나라에선 노래는 즐겁다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30점짜리 세 문제와 최종 문제가 남았는데 지금 서울고가 250점이고 숙명여고가 70점입니다. 만약에 다음 문제를 서울고가 또 맞히면 280점이 되거든요. 200점 이상 점수가 벌어지면서 숙명여고는 아쉽게도 탈락입니다. 자,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뭔가 보여주세요. 서울고 몇 번으로 갈까요? 3번 가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창의력 문제 드립니다. 위 바둑판의 흑돌과 아래 바둑판의 백돌은 일정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규칙을 따를 때 나머지 보기와 다른 것은 뭘까요? 골라주세요. 자, 세화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 맞히면 다시 역전입니다. 2번 정답입니다. 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흑돌의 상하를 반전시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흑돌을 상하 반전했을 때 백돌 두 개가 흑돌과 겹치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자, 보기 2번을 보면 흑돌을 상하 반전했을 때 백돌 두 개와 흑돌들이 겹치지 않는 모습이죠. 따라서 정답이 2번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남아있는 게 30점짜리 두 문제 최종 문제인데 세화고와 서울고의 선두 대결이 불꽃 튑니다. 260, 250, 10점 차이입니다. 몇 번으로 갈까요? 1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이 사람은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의 목마를 트로이 성 안에 끌어들인 것을 반대한 인물이다. 두 아들과 함께 뱀에게 감겨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을 표현한 작품이 현재 로마 바티칸 미술관에 있는데 작품명이자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 자, 서울고 눌렀습니다. 맞히면 또 역전인데요. 답은? 리오단입니다. 네? 리오단이요. 리오단. 리오단 아닙니다. 자, 3초 드립니다. 아하, 아쉽네요. 아쉽게도 생각이 안 난 것 같은데 서울고가 뭔가 알고 있었다는 건 느껴져요. 지금 났습니다. 지금 생각이. 생각이 났어요? 났어요. 뭡니까? 라오프. 그렇습니다. 꼭 틀리고 나면 기억이 나요. 이게 여태까지는 틀린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아예 모르는 거였는데 네. 이거는 진짜 천추의 한으로. 예. 그래도 저희가 곧 역전할 거니까 예. 이 한은 잠시 접어두고 그래요. 예. 전장으로 아니 뭐 끝난 것도 복귀하겠습니다. 아닌데 무슨 천추의 한이에요. 예.
아, 그 라우콘이 좀 일찍 기억이 났어야 되는 건데 기억이 안 나면서 리오단으로 감점을 당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이제 30점 문제 하나 남았는데 만약에 세화고가 이 문제를 가져가면 290이 됩니다. 그럼 1, 2위 간의 점수 차는 50점. 어쨌든 최종 문제까지는 가지만 세화고가 상당히 유리해지고요. 서울고가 문제를 맞히면 270으로 다시 역전 선두가 됩니다. 그러면 대결은 더 재밌어지겠죠. 자, 마지막 5번 문제 드립니다. 불꽃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이 물질은 멀리서도 밝은 빛의 불꽃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카메라의 플래시 빛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하던 물질로 불꽃 반응 시 밝은 흰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원자 번호 12번에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자, 세화고가 빨랐습니다. 답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맞다면 50점 차이까지 벌리면서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마그네슘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세화고 290, 숙명여고 70, 두 팀의 점수 차이는 220점입니다. 자, 탈락한 숙명여고에게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최종 문제 남았습니다. 자, 맞히면 건 점수만큼 가져가고 틀리면 그 점수만큼 깎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곳은 충청남도의 최서단이며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영해 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다. 3개의 섬이 마치 새들이 나는 듯한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해의 독도라고도 불리는 이 열도의 총칭은 무엇일까? 자, 답을 적고 그 다음 0점에서 50점까지 걸겠습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끝까지 명승부를 보여줬던 서울고와 세화고. 현재 50점이 걸린 최종 문제만 남겨둔 상황. 현재 1위 세화고 290점, 2위 서울고 240점. 두 팀의 점수 차이는 50점. 서울고는 최대 점수인 50점을 걸고 맞춰야 1점자 대결이 가능하다. 무리하지만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세화고. 과연 새로운 챔피언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자, 각 팀이 건 점수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 세화고. 네. 자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거의 모르겠어요. 그래서 0점을 걸었군요. 네. 예상대로 서울고는 50점을 걸었습니다. 일단 동점을 만들고 동점자 대결을 노려보자는 건데 답에는 자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다고요? 네. 오, 그래요? 두 사람 표정이 지금 상당히 자신에 찬 모습이에요. 만약 맞춰서 50점 가져가면 290 동점자 대결로 가서 오늘의 챔피언을 가리고요. 틀리면 새로운 챔피언은 세화고입니다. 세 팀의 답을 보겠습니다. 자, 세화고 백령도. 전혀 그냥 던진 답이. 아하, 그렇군요. 그 서해의 섬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게 백령도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요. 뭐라도 쓰긴 써야겠는데. 네? 자, 서울고 삼익열도. 네. 삼익열도. 그러니까 이 답에 자신 있다 이거죠? 네,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있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서울고가 정말 이 답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반드시 맞아야 하니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전부 맞습니다. 둘 다예요? 네. 네, 그래요. 하긴 뭐 서울고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그래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겠죠. 자, 백령도의 정답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삼익열도가 정답이냐 하는 겁니다. 정답이면
서울고와 세화고 290으로 동점자 대결로 가서 챔피언을 가리고요. 정답이 아니면 새로운 챔피언은 290의 세화고입니다. 이곳은 충청남도의 최서단이며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영해 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다. 세 개의 섬이 마치 새들이 나는 듯한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해의 독도라고도 불리는 이 열도의 총칭은 무엇일까? 정답은 삼익열도일까요? 정답은 경렬 비열도입니다. 새로운 챔피언 세화고입니다. 축하합니다. 저희가 있던 자리가 원래 챔피언들이 있는 자리라서 잘 될까 생각했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못해서 아쉽고요. 많은 걸 배워가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도 좋은 경험을 했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김준현 선생님, 강진우 선생님, 노희창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구지배 패밀리랑 플랜코리아와 배제 친구들도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 싶습니다.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담임 선생님 현비잔 선생님과 또 이미숙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교육부 가족 일동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또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준 예린이 사랑합니다. 와주신 부모님과 또 오늘 와준 준현이, 준환이 또 마음만은 함께했던 우리 학생회장 빗소에게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여러분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장학 퀴즈 통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저희도 열심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준비도 좀 그렇게 하긴 했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많이 못했고 해서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에서 가장 짜릿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점검을 해봤던 것 같고 다음에 나갈 때도 더 기대가 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연이한테도 다시 한번 고맙네요. 아까 오프닝 때 다음 주에 다시 뵙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상당히 기쁘고요. 가람이한테 감사하고 고마워. 제가 꿈 중에 하나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데 이 장학퀴즈라는 유구한 역사에 남아서 상당히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2위 팀에게는 태블릿 PC를,